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43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금 변리사입니다. 자, 43회 강의에서는요, 우리 계속 지금 상표권 침해 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침해 요건, 유상, 보정, 재남. 그 중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정당권원 중에 소진이론을 봤고요. 우리 정당권원의 이제 마지막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상품 병행 수입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워낙 인터넷, 구매 대행, 이런 것들,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품에 대한 여기 유명한 제품들의 병행 수입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도 그렇고 많이 발생하는데 이 상표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일반적인 병행 수입을 하는 사업하는 분들이 곤란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변리사가 되신다면 변리사로서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표권 침해 요건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도 계속 지금 몇 번씩 했죠. 그렇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침해 요건 유상, 보정, 재남. 한 번 더 유상, 보정, 재남. 자, 이제 벌써 한 10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침해 요건. 자, 기본 강의 들어갈 때 이미 암기가 될 정도로 자꾸 반복하십시오. 우선은 이게 자꾸 입에 붙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상표권자와 침해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침해 요건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상표권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상표권의 유효성과 권리남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표권자와 침해자를 연결하는 것은 보호 범위,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동일 유사 범위입니다. 동일 범위는 당연히 침해고요. 유사 범위까지도 침해에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표와 상품에 대한 동일 유사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상표적으로 써야 된다, 사용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상표 사용이라는 거는 상표의 어떤 기능이 발휘돼야 되는데, 기능이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자출, 자타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돼야 된다. 여기서 뭔가 구별되고 누구의 것인지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시로서 사용돼야 된다. 그 기능이 발휘해야 되지 단순한 정보 제공 이런 것만으로는 상표 사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요건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라도 안 되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권원이죠. 정당권원은 사소진. 자, 우리 사용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진이론, 병행수입. 오늘 하게 되는 게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동일 유사하고 상표가 공통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표법의 90조에 보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면 침해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침해 요건은 유상, 보정, 재남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진정상품 병행 수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상품 병행 수입은 우리 상표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진정상품, 가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진짜일 때만, 진품일 때만 되는 거고요. 짝퉁은 병행 수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짝퉁은 그냥 침해입니다, 그냥. 근데 이게 왜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요게 이제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갑과 을이 상표권자입니다. 자, A라는 상표권을 한국에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미국에 이런 상표권, 죄송합니다. 상표권이 같아야 되거든요. 자, 상표권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상표권은 원래 효력이 그 지역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속지주의. 그래서 만약에 을이 아니면 을의 상품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을의 아무리 상표가 같다 하더라도 갑과 을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진정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짝퉁이 되는 겁니다. 즉 갑의 입장에서 상표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건 병행 수입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선 그래서 병행 수입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맨 처음에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권리자가 같은지 보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다르면 무조건 상표권 침해입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게 약간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들. 자세한 거는 나중에 기본 강의 때 하겠지만, 그러니까 같지 않으면 침해이기 때문에 병행 수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표권자가 같아요. 한국도 갖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A라는 상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병행 수입이 됩니다. 보통 언제 이렇게 돼요?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싼 가격으로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된 상품을, 자, 아니면은 대량 구매를 하면 싸게 한국에 가져올 수 있겠죠. 관세가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 관세가 막 문제긴 하지만 관세가 있어도 가격이 싸다면 당연히 이렇게 수입하겠죠. 비싸면 수입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지만 자, 요게 갑과 갑이 상표권자가 같기 때문에 자, A라는 상표권 침해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갑이
직접 이렇게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제3자가 이렇게 싼 가격으로 판매된 거를 수입하는 경우. 자, 그런데 얘네들은 다 짝퉁이 있습니까? 짝퉁이 없죠. 다 갑의 상표가 붙은 상품들이잖아요. 그러면 진정 상품이겠죠? 짝퉁이 아니고. 그다음에 병행 수입이라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이걸 잘 보십시오. 자, 요렇게 방향이 있고요. 또 요렇게 방향인데 이게 패러렐 임포트라고 해서 영어로 된 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평행하게 수입된다. 그걸 이제 좀 약간 일본 표현도 들어가고 하면서 병행 수입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평행하게 보여지죠. 진정 상품 병행 수입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병행 수입이라고 짧게 말하는데 항상 짝퉁이면 안 됩니다. 진짜인 경우에만 병행 수입이 인정되는 거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권리자가 같을 때 원칙 기본적으로 병행 수입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갑이 상표권자 같습니다. 자, 이제 갑과 갑이 상표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우리 사용권 배우셨죠? 전용 사용권자인 경우, 통상 사용권자인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용 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이때 좀 나눠집니다. 만약에 병이 그냥 수입만 하는 전용 사용권자냐? 그러면 병행 수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용 사용권자가 이 상표권자와 별개로 제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전용 사용권이 워낙 강력한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 사용권자가 마치 다른 상표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봐서 혼동이 생긴다고 해서 이때는 병행 수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상표권자가 같으냐 다르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진정 상품 병행 수입이 되는지 꼭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법률적인 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없습니다. 다 판례에서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표법에 관련돼서 변리사로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 가지 워낙 상거래라는 거는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정확한 판단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판례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진정상품 병행 수입의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해당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정당 권한이 인정돼서 그렇다. 그래서 진정상품 병행 수입, 줄여서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 이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명은 목표는 작게, 너무 높게 잡으면 이제 그냥 미리 좌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은 목표부터 실천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고요. 실천은 항상 꾸준히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 강의를 하루에 하나씩 꼭 올린다 그러면서도 업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참 목표를 저도 이게 높은 게 아닌데 참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입문 강의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43회였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